우리 동네 배움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동네 배움터의 진행을 맡은 이규호입니다. 빨래터 아니죠. 놀이터 아닙니다. 우리 동네 배움터에서는 우리 동네와 바로 옆 동네까지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에 강사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뒤돌아보면 새학기 첫날이면 이번 학년이 즐거울지 괴로울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나와 맞는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갖는 위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강사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첫인상, 느낌적 느낌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건모가 부릅니다. 첫인상.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럼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All the hits and more.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럼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Combat boy. Combat boy. Combat boy. 김건모의 첫인상 들으셨습니다. 김건모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방송에서 빨리 다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배움터 첫 강사님을 만나볼 텐데요. 요즘 테니스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고 계신 박기석 코치님이십니다. 박기석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박기석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박기석 코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첫 게스트시니까 정말 좋은 강좌를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섭외할 시간도 짧았지만요. 자, 이분의 정체성이 참 여러 개인데요. 코치님, 원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첫 질문부터 아주 철학적이십니다. 저도 제 본래의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직업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법대를 나와서 국책연구원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교수로 재직해온 사람입니다. 네, 교수님이시군요. 그런데 어쩌다가 테니스 강좌까지 여시게 되셨습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 많은 운동을 했지만 한 15년 전부터는 테니스를 아주 즐겁게 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테니스에 입문하려는 초보자들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테니스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테니스 전공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들거든요. 전공자가 아닌데 이 내 몸을 함부로 맡겨도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 말이죠. 자, 날카로운 제 질문 어떻습니까? 아니, 첫 질문부터 그렇게 남의 약점을 파고드십니까? 아하하. 사실 페드러 코치가 페드러보다 테니스 잘 쳐서 페드러 가르치나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한때는 페더러보다 더 잘 쳤을 수도 있고요. 예, 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리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제가 테니스 레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에서 중요한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요약해서 쉽고 간결하게 초보나 중급자에게 가르치면 아주 테니스를 쉽고 재밌게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가르쳐주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 가르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없다. 그런 건 아니죠. 가르칠 내용이 몇 가지 안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테니스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발을 빨리 움직여라, 공을 끝까지 봐라, 그 다음에 등등의 중요한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테니스의 타점 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렵게 느낄지 몰라도 그 테니스를 치는 그 맞는 포인트가 몸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 요 몇 가지만 지켜도 테니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테니스 코트에서 몇 년 전부터 초보자들에게 이런 그 레슨 아닌 레슨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돈은 안 받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강좌를 열었고 어쨌든 첫 강좌부터 형식적인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고 또 보람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테니스 실력과 강습에서는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적어도 테니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중급자 정도는 어떨까요? 중급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급자라고 하면 이제 게임을 막 시작해서 게임을 즐길 수
줄 아는 뭐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런 분들도 뭐 스트로크, 발리, 스매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알려드려도 훨씬 테니스를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실제로 지난 가을 학기에 박기석 코치님에게 테니스를 배운 수강생들의 소감을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테니스 수업을 받은 학생 박연주입니다. 저는 테니스 수업 덕분에 몸과 마음이 정말 활기차졌어요.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도전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열정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15주 동안 즐거운 테니스를 수강하면서 수강생들의 실력에 맞게 1대1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처음 배운 저라도 테니스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수강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 박미주입니다. 처음 테니스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테니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박기석 교수님. 교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가을에 박기석 코치님에게 테니스를 배운 수강생들의 후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후기를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고마울 뿐이죠. 사실 부족한 가르침에도 잘 따라주고 또 제 강좌 이름이 즐거운 테니스인데 그 슬로건에 맞게 운동장을 아주 활달하게 뛰고 웃으면서 즐겁게 테니스를 쳐주어서 정말 고맙고 보람차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라는 겸손한 그런 대답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테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제가 테니스 노래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승환이 부른 덩크슛을 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몇 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있지가 부릅니다. 테니스. 너와의 하루 마치 point 긴장감 속에 몸이 안 움직여 내 맘을 숨겨놓고서 하는 하이하이 이어지는 랠리 끝날 줄 몰라 온종일 스치는 눈빛이 건물까 누구 하나 먼저 나설 줄 몰라 한 걸음이 부족해 내 맘을 다 흔들어 너의 그 한마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있지가 부른 테니스 듣고 오셨습니다. 뭐가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있지는 5인조 걸그룹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핑클과 SES에 머물러 계신 분들 이 기회에 좀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멤버는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우리 동네 배움터 이규호입니다. 자, 그럼 테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희석 코치님, 테니스는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진 운동인가요? 야,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테니스가 너무 좋은 운동이어가지고요. 그 몇 가지를 이렇게 한정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참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노화 방지, 활력 유지, 인생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더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맑은 공기 속에서 뛰고 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몸도 단련시키지만 또 마음의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죠. 노화가 방지된다. 예. 그래서 네, 코치님이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차라도 한잔 밥으로 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테니스가 사실은 힘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해보면 정확성을 요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집중 이런 것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모두 다 좋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들은 또 장비를 갖춰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는데 테니스는 차 타고 가다가도 푸른 그 테니스 코트만 발견하면 바로 내려서 무단으로 치고 네,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 조금 곤란하겠죠. 하지만 또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 한 게임 같이 치자 그러면 안 된다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과자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빠져들다 보면 테니스 중독자가 되고 가족을 버려야 된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족을 버려야 된다. 가족이 어떤 뭐 혹시 불화가 있는 분은 그 전에 불화가 더 있었는데 조금 불화가 떨어졌는데 아직 남아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이 테니스가 몸과 마음에 다 좋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운동하고 들어가서 가족 간의 어떤 화목을 깨트릴 이유가 없겠죠.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면 코치님은 가족 관계가 어떠십니까? 저요? 이건 제가 넘어갈까요?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예, 저 다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하지만 또 뭐 몇 가지 걱정이 듭니다. 코치님이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테니스가 좀 격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을 쫓아서 한참을 뛰어다녀야 하잖아요.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저질 체력 또는 뭐 노인 다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게 이제 보통 테니스가 많이 뛰고 이런 걸 보고 되게 격렬하다. 또 어떤 분들은 부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하는데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니스가 단식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뛰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복식의 경우에는 거의 뭐 조금 빨리 걷는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팀에 2명씩 치는 그렇죠. 총 4명이서 치는 복식 게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괜찮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저질 체력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처지기 쉬운 분들의 테니스가 더 좋은 운동이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게 또 파트너나 상대방이 노인이면 노인, 저질 체력이면 저질 체력끼리 이렇게 합당하게 운동량을 조절하면 점점 더 체력을 키울 수 있고 또 뭐랄까 그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처지는 기분 또 저질 체력을 개선시키는데도 테니스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네, 요즘엔 근데 뭐 겉으로 봐서 노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노인이십니까? 이러고.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로 1년에 한 번씩 시니어 테니스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최고령자가 몇 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적당히 한 85 뭐 이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 많이 쓰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른 데면 길게 얘기하는데 여기 라디오 방송이니까 짧게 답만 드리면 102세 오. 할아버지가 참석을 해서 네. 그 참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참가상 타시러 오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최고령자는 참가 상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96세 노인분이 102세 노인을 항상 좀 질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질 체력도 노인들도 가능하다. 좋습니다. 한때 테니스가 그런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급 스포츠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골프처럼요. 그래서 혹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테니스에 입문할 때 비용은 어떨까요? 비싸지 않나요? 예,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테니스가 가장 싼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싸다. 예. 왜냐하면 테니스 뭐 복장은 우리 운동복 입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테니스 라켓하고 테니스화, 운동화를 사야 되니까 글쎄 다 합하면 한 4, 50만 원 들까요? 그래도 좀 이쁘게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가도 괜찮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보통 때도 우리 이 교수님도 예쁜 옷 입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운동복은 자신한테 맞는 이쁜 옷을 입으면 더 좋겠죠.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 장비들 때 약간의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슨비나 구장 사용비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싼 편이죠. 그리고 가장 스포츠답고 가장 운동량도 적절하면서 또 언제 어디서나 싸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이 학교에서 또 우리 동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행복하게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드리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비용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좋은 의도가 있으시군요. 그러면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박희석 코치님의 테니스 강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손쉽게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하시고 접수하시면 3월 중순부터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3월 초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까지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픽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강의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네, 한두 주 정도 내가 못 들었지만 뭐 들어오겠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테니스를 강습하고 계신 박희석 코치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좀 이따 또 만나봐야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분이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있지에게 밀렸던 그 곡이죠. 제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승환이 부릅니다. 덩크슛. 유난히 고요하다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속에 소원을 빌면
꿈처럼 현실이 된다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꿈을 꾸었던 것일까.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멋질까. 하늘을 날듯이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한 번 더 뵐 때까지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여러분은 지금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를 기만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모셨던 박희석 코치님, 이제 교수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본캐, 즉 본래 캐릭터인 대구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아닌 인문학 강사로 모십니다. 교수님, 새롭게 자기소개와 더불어 강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라디오가 아니라 TV나 너튜브 같으면 옷을 완전히 달리 갈아입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제가
첫 전공은 이제 법학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철학이라 그러나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좀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요. 그래서 제가 새로 한 6년 전에 상담 심리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작년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박 박사님이시죠? 박사님. 네.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공부한 걸 통해서 우리 다른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삶을 좀 생기 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책 3권을 선정해서 읽고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어떤 그 강좌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삶을 바꾸는 3권의 책이라 좋게 들리는데 3권이면 인생을 바꾸는데 충분할까요? 참 이 질문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죠. 여러분들 이런 큰 서점 가면 수십만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유 나는 이렇게 책을 안 읽지 하는 자괴감을 느끼실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지금 상황에 맞는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책을 골라서 그걸 음미하면서 읽어 나가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개설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준비하고 계신 계기가 있습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고 신날 때도 있지만 뭔가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화가 나고 슬프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태롭고 매너리즘에 빠진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행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좀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내 인생이 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을 누구나 겪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이 강좌는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강사이신 박희석 교수님은 인생의 변화를 바랐던 적, 그리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었을 때는 정말 짜증 많고 신경질적이고 화도 잘 내고 지금보다 더? 왜 그러십니까? 잘 봐주십시오.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꼭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학에도 떨어지고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30대 초반에 직장도 없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또 뭐 직장을 얻고 난 다음에는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뭐랄까 교만 속에서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갈 때 참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실 이렇게 좀 봤을 때 아무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철없이 사셨을 것 같은데 힘든 시기도 있었군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두 가지 십자가는 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재수도 하고 고시도 떨어지고 이런 어려운 때도 불행했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갈 때도 한편으로는 또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불행하냐 이렇게 결정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대응하냐 이것이 아마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데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교수님도 그러한 삶에서 불행을 겪었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순히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해드리니 이상하죠. 칭찬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아하. 예. 네, 어쨌든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어떤 종교 얘기나 이런 걸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이제 하느님을 알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차츰 좀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운동도 큰 네. 몫을 차지했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서 지금은 또 나름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100% 자신은 못하지만 그 길을 이제 알 거는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나왔고요. 예. 종교적 만남 그리고 운동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책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강좌를 준비하셨는데 사실 뭐 인생이 바뀌는데 꼭 책만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권의 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희석 교수님이 한 곡 신청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요. 제가 우리 가황이라 그랬죠. 나훈아 선생님. 그 노래를 이제 즐겨 듣곤 하는데요. 그분의 뭐 노래 자체도 그렇지만 그분의 어떤 인생에 대한 구도자적인 자세, 인생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탐구하는 자세가 저는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테스 형 한 곡 들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들을 수 있죠. 나훈아의 테스 형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 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태수연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태수연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수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수형. 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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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수형. 네, 나훈아의 테스형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소크라테스가 BC 399년 2월 15일생, 빠른 39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BC 400년생이랑 또래다. 그리고 나훈아 씨가 똑같이 2월생입니다. 1947년 2월 11일생.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 차이는 2000년이 넘는 거죠. 그런데도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한테 테스 형 이렇게 부른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석이 형. 왜? 감사합니다. 형이라고 불러주셔서. 네, 기석이 형. 인생이 왜 이래?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인문학 강좌에서 읽게 되는 세 권의 책 제목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얘기한 거 약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책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생 문제를 이렇게 뭐 얘기하자 그러면 또 교수 한 사람이 나와서 또 꼰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선입관을 갖게 되고요. 또 저도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책 세 권을 선정을 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의견을 자유분방하게 얘기하고, 저는 뭐 사회를 보면서 중간중간 제 생각도 얘기하는 막 그런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책 소개를 했습니다. 요청했고 관련되지 않으면 아마 편집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드는데요. 자,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권의 책인데요. 처음 책이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장지오노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이고요. 한 100여 년 전에 한 노인이 프랑스 남부지방의 황무지에 혼자서 매일 한 20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서 약 반경 20-30km의 거대한 숲을 이룬 그런 내용 실화입니다. 이 내용을 장지오노가 1년에 한 번씩 그 노인을 찾아가서 보고 약 30년에 걸쳐서 쓴 아주 명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나무를 심은 사람. 심은 사람. 그렇습니다. 과거형이군요. 네. 나무를 심은 사람. 네. 네, 다음 책은요? 다음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퀴블러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죽음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창시를 하고 발전시킨 분입니다. 약 3,000명 이상의 죽음에 임하는 사람을 직접 목도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이런 것들을 공부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어떤 난관, 또 죽음, 이런 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내용을 담담하게 쓴 책입니다. 네,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파워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인생과 맞닿아 있는 단어가 죽음인데 그렇습니다. 그 죽음 많은 죽음을 목도하면서 깨달은 그런 그렇습니다. 삶의 진리 이런 것들을 공유한 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뭐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요. 실증적으로 자기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맞닥뜨린 그 전부 실화죠.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인생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책은 뭡니까? 세 번째 책은 홍성남이라는 분이 쓴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그렇습니다. 제목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책 제목부터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책 내용은 더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이분이 신부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율법이나 무슨 그 지켜야 될 어떤 종교적인 강령 이런 것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율법에 어긋나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그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존중하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SNS나 뭐 미디어 각종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내 자존감이 네.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맞습니다. 땅을 파고들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책이 그렇게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듭니다. 제가 잘 이해했을까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그 SNS 매체들을 보면서 잘 나가는다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좀 포장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주눅들 건 사실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페이스북을 지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페이스북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SNS 안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좌에서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걸 세 권을 다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읽으면 좋죠. 근데 그러면 책을 좋아하는 교수님이시라면 모를까 일반인이 한 학기 3권을 읽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거 비밀입니다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책 사실 별로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머리에 먹물 자꾸 넣어서 뭐 할래?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정말 그 저자가 영혼을 담아서 그 깊이 있게 깨달은 걸 쉽게 쓴 책, 이런 책들을 이제 보면 쉽고 또 음미할 수 있고 한 줄을 읽고 하루를 이렇게 머금어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선정한 이 책들은 그런 점에서 양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 강좌를 듣지 않더라도 이 책은 제가 꼭 권하고 싶고요. 이거 보시면 쉬워서 한 학기면 아마 서너 번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그 중에서 엄선해서 3권을 골랐다. 이러면은 좀 신뢰가 가는데 책을 안 읽는 분이 3권을 추천한다. 그래도 뭐 한번 믿어볼까요? 책을 이제 안 읽는다기보다도 책을 보고 일단 제가 이해 안 되고 어렵고 이러면 저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읽고 벌써 그 좋은 책들은 첫 페이지부터 쉽고 향기가 납니다. 즉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이 3권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좋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3월에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강좌도 마찬가지로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강좌 소개와 더불어서 그 등록하시는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또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강좌도 물론 중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조금 이제 같이 못하신 이제 그 부분은 양해를 이제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늦게 등록하는 거를 먼저 가정할 필요는 없겠죠. 예. 이왕이면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열리는 이 강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박희석 교수님의 두 강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교수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이 야심차게 기획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 속 코너, 이름하여 내가 만든 명언. 네, 이 코너는요, 우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시는 강사님들의 축적된 삶의 지혜가 압축된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명언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오늘 박희석 교수님의 명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인생의 비긴으로 살아라. 네, 죽는 날까지 인생의 비기너로 살아라. 비기너, 인생의 초보, 초심자, 이렇게 살아라 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은 나날이 새롭고 깨달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거나 내 이 정도 경험이나 지혜면 인생의 고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급전직하 꼰대로 전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호기심 어린 어린아이의 눈빛처럼 하루하루를 인생의 비기너처럼 살 때 삶의 순간순간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런 뜻이군요. 혹시 이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예, 저는 사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늦은 나이에 옆 대학교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논문 쓰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까지 하게 되니까 새롭게 사회의 초년생으로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네, 늦은 나이에 이미 학위가 있는데도 박사학위를 추가로 하나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굳은 일도 하시고 네. 재미있는 일이죠. 네. 보람찬 일이고요. 혹시 주전자 물도 나르셨습니까? 아유,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죽는 날까지 인생의 비기너로 살아라. 너무 좋은데요. 마침 우리 동네 배움터를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직장이나 결혼 생활에서도 새로움과 설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제 명언 리스트에는 추가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인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정체성으로 네, 방송에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할 수 있어서 참 재밌고 보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기분 나쁘시거나 이런 점은 없으십니까?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좀 부드럽게 해주시네요. 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 동구 FM 우리 동네 배움터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배움터를 시작하신 우리 이기호 교수님 앞날에 큰 좋은 일들이 또 이 프로가
많은 청취자들을 확보해서 잘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동구에서 20년 이상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셨어요? 경산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학교 쪽으로. 네. 그래서 동구는 사실 제가 제 2의 고향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동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도 느끼겠네요. 네, 아무튼 동구에 추억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고 초대했는데 이렇게 선뜻 응해주시고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테니스 강사로 그리고 인문학 강좌의 강사로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활약하고 계신 열정 넘치는 두 얼굴의 사나이 박희석 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적과 국민 MC 유재석이 결성한 처진 달팽이가 부릅니다. 말하는 대로.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혹시 1월에 세운 계획이 벌써 무너져서 역시 난 안 돼 하고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래 가사처럼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2009년 직장 생활을 좀 서툴게 마무리하고 30이 넘어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입학 원서에 제 라디오 방송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썼거든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MC가 되니 어쩌면 정말 우리 인생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배움터 어떠셨습니까? 저는 다음 달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의 강사님과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